안녕하세요. 모래선인장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큰엘프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워낙에 유명한 작가죠. 헤세의 작품들도 물론 유명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큰울프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식견이 짧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명한 작가의 전혀 알지 못하는 책을 마주하니 흥미가 일더라고요. 게다가 헤세의 책이라면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될 테니 망설임 없이 골라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고르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나름의 비결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작가를 따라 독서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출판사의 책을 독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런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비결이나 기준이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목이나 서평을 보고 꽤 충동적으로 고르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실패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초봄, 큰울프에 대한 나의 회상, 그리고 종말입니다. 셋 모두 큰울프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풍경이나 인물, 상황에 대한 묘사가 서사적이라기보다는 회화적입니다. 뚜렷한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이라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큰울프는 병원에서 이제 막 퇴원한 참입니다. 그는 머물 곳을 찾아 레이슈테텐에 살고 있는 친구 로트푸스에게로 갑니다. 로트푸스는 무두장이인데 한때 큰울프와 함께 세상을 방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트푸스는 기꺼이 큰울프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트푸스는 이제 방랑을 그만두고 안정적으로 결혼과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울프가 여전히 방랑벽을 못 이겨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큰울프가 로트푸스의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이웃집의 어린 하녀 베르벨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외롭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큰울프와 베르벨레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룻밤에 춤을 추고 다음 날 큰울프는 레이슈테텐을 떠납니다. 그 다음은 큰울프에 대한 나의 회상 부분입니다. 시기는 이미 큰울프가 세상을 떠난 이후입니다. 서술자인 나는 큰울프의 친구로 큰울프와 함께 보냈던 청년 시절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량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울프는 그가 꾸었던 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동시에 낯선 고향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큰울프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가진 본질적인 고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해하고 그의 삶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축제와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연주를 하고 농담을 하고 노래를 하고요. 그러나 나는 술에 취해 잠들었던 그 다음 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큰울프가 나를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제야 큰울프가 말했던 고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큰울프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크눌프는 고향인 게르버자우로 가는 길에 한때 동창이었던 의사 마홀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크눌프가 마홀트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크눌프는 당시에도 이미 총명하고 재능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크눌프는 이미 폐결핵이 손쓸 수 없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마홀트는 그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저 방랑만 하며 산 것을 안타까워하며 크눌프를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크눌프는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향의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홀트와 크눌프는 합의합니다. 하지만 크눌프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그저 다시 한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향을 누리기를 선택합니다. 고향의 다른 친구 역시 크눌프를 다시 만나고 그의 병든 몸과 그가 계속 떠돌이 생활만을 하다 죽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눌프는 그저 그의 삶에 대해 회고하고 모든 것이 옳게 되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크눌프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있으면 그가 태생부터 자유롭고 또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봄에서 로트푸스는 크눌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하 작업장으로 가면서 그저 구경하는 것 외에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독특한 친구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았으며 모든 소녀들과 여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매일매일을 일요일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를 맞이해 드리는 것은 기쁨이자 영광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집을 즐겁고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할 정도였다. 그리고 종말에서 하나님은 크눌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오직 내 모습 그대로의 널 필요로 했었다. 나를 대신하여 넌 방랑하였고 안주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일깨워 주어야만 했다. 비록 그는 이른 나이에 죽었고 많은 친구들이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그의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많은 것을 이룬 삶일까요?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꾸리는 삶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본인은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아직 좋은 삶,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셋 중 무엇도 완벽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줄 수 없는 문제겠죠. 온전히 제 과업일 겁니다. 그래도 결국 저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옳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타인의 삶 역시 타인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멋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이 책이 말하려는 바는 관용과도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데다가 직접 읽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통찰과 표현들이 책 전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이것입니다. 크눌프에 대한 나의 회상 부분에서 크눌프가
꿈 이야기를 하며 언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함께 서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내리고 있는 꽃과도 같아서 다른 영혼에게로 갈 수가 없어. 만일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것 역시 불가능하지. 꽃들은 다른 꽃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향기와 씨앗을 보내지. 하지만 씨앗이 적당한 자리에 떨어지도록 꽃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바람이 하는 일이야.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곳저곳으로 불어댈 뿐이지. 우리는 우리 삶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꽃이 정확히 원하는 곳에 씨앗을 날려보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씨앗을 완벽하지 못한 곳에 내려두었다고 해서 그 씨앗이 버려져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그저 자신이 마주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고 또 다른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피어난 꽃이 다른 꽃들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 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널프는 작가인 헤세가 아주 소중히 여기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여운이 많이 남는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기분 좋은 여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크놀프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하인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